지금 1권을 우리가 기출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2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권 중에서 이제 제가 간부 강의에서는 상당히 지금 전부 마지막 주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6주 문제 중에 5주차까지 문제를 풀어보니까 확실히 저한테는 이제는 사실은 1권은 더 이상 어려운 파트가 아니고 2권에서 조금 헷갈리는 지문들이 나온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3권 역시 3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헷갈리거나 생각 안 나는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1권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사실은 1권은 좀 파트마다 나올 게 좀 있으니까 1권 공부하시되 1권에만 너무 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2권, 3권의 판례들을 알면 어쨌든 우리가 14문제 정도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2권, 3권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어쩌면 1권보다 최신 판례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강의하면서는 부득이하게 1권 파트를 조금 자세히 하고 어려운 지문도 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이번 여러분들 가셨을 때 보셨지만 헌법 조문 나왔고 아직 헌정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국정법 문제를 이렇게 메인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1권 파트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더라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2권, 3권보다는 중요도가 확실히 더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권에서 최근에 포괄외인 금지 원칙 제가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포괄외인 금지 원칙이나 뭐 행정 입법 개념으로 출제가 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제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모르는 게 나온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의 큰 개념, 그다음에 포괄외인 금지 원칙의 또 개념, 그렇죠? 여러 가지 판례들, 또 원칙이지만 예외. 조례라든지 자치 정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예외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나 법률 유보 원칙이 드물지만 위반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고 15분 정도 참여하신 상태에서 우리 헌법 2권 오늘은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평등권하고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 파트에서 중요한 판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직업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기출 강의에서 기본서를 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좀 기본서 파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평등권은 역시 제가 이번에 문제를 풀어보니까 항상 그렇지만 평등권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등권 파트가 제일 어려운 파트고 비슷한 판례들이 있어서 결론을 정확히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본권 쟁점 플러스 평등원칙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판례에서 나올 수 있는 쟁점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평등권은 개념 지문들도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도 좀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틀리는 문제를 평등권 판례로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파트이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키워드 2권으로 평등원칙 39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목소리 좀 끊김없이 잘 들리나요? 괜찮나요? 평등권 39페이지 파트 한번 보면 우리가 그 조문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법 11조. 11조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 이렇게 성종사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헌법이 절대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을 설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남녀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 이유 있으면 허락이 됩니다. 또 사회적 신분, 전과자라든지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분,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이
있다고 한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문들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차별 금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뭐죠? 비례 원칙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의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조 2항의 이런 2항과 3항은 가끔 조문이 나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11조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조 4항하고 36조 1항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해당이 되면 비례 원칙으로 간다고 했죠. 여자의 근로, 그러니까 남녀 차별 중에서 근로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면, 여기 또 남자는 아닙니다.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이라면 근로에 있어서 이것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 원칙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사건에서는 이 32조 사항도 문제가 됐던 거예요. 공직에 있어서 여성 근로자를 차별한다라는 차원에서 공무단인권의 중대한 제한이기도 하지만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파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2조 사항이 등장해도 비례원칙 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대표적인 게 우리가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을 위반할 때 그렇죠? 많이 있죠. 여러 개. 부모 양계 혈통주의, 그러니까 부계 혈통주의를 채택한 국적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가 있죠? 또 그 공직자윤리법에서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자만 계속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든지 남자 여자 똑같은데 여성한테만 어떤 의무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36조 1항에 해당해서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뭐죠? 다 자의 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와 법 앞의 평등, 법 제정적 평등 이런 의미는 여러분들 이제는 좀 알고 계시죠?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또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모든 국가기관들은 이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입법자도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40페이지. 차별 금지 사유에 인종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인종은 없다는 것이고 첫 번째 판례, 병역 의무를 성별을 기준으로 부과할 때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줄, 헌법 11조 1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이 불합리한 차별 금지 초점이 있는 것이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 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 표현 기출 많이 되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성별을 기준으로 한 병역 의무 부과 조항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여기에 또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두 가지 이유고 세 번째, 입법 재량이 넓은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징집 대상자 범위 결정은 입법 재량이 넓어서 결론적으로 심사 기준을 자의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종교를 이유로 하더라도 이 역시 뭐죠? 특별 금지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법학 적성 시험
로스쿨 시험, 우리 일요일 날 시험을 많이 시행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토요일 날 보지만 어쨌든 일요일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일요일은 특정 종교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일반적 공휴일이다. 따라서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41번, 41페이지. 정과자. 정과자 혹은 직계 존속 비속이 여러분들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되죠.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이것도 깃줄이 되고 전과자라는 이유로 특히 누범,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누범 가중처벌이 일사부재리도 아니고 평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범 역시 평등원칙, 형벌에 관한 비례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존속 살해죄를 가중처벌하는 거, 이것도 평등원칙 위반 아니고 심사 기준, 자의 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했습니다. 존속, 비속의 지위도 일단 사회적 신분에는 해당한다고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중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은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 관한 표현 밑에 우리 알고 계시죠? 40페이지 끝에. 엄격심사, 완화심사. 라고 할 것인지는 입법 형성권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1번,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앞부분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했다. 여기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이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표현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오히려 32조 4항 그리고 아까 36조 1항에 해당되는 사항만 여기 1번에 해당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헌법이 어쨌든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 여성의 근로 혹은 혼인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이런 것들에 해당하며 엄격심사 가고 두 번째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기본권의 제한만으로는 안 되고 중대한 제한이어야만 엄격심사 척도로 간다는 것이고 엄격심사는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보면 42페이지 세 번째 문단 판례 말고 그 본문에 비례원칙을 적용한 사례 가산점 사건이 나오면 어떤 가산점 사건이든 다 공무단임권에 중대한 제한을 미칩니다. 그래서 비례원칙으로 갑니다.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 또 7급 공무원 시험에 기능사 자격증만 가진 사람에게 보유자 가산점을 불가하도록 한 거. 이거 알고 계시죠?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는 가산점을 부과했는데 기능사 자격증은 7급에서는 안 주겠다 했던 판례였고 합헌이었는데 어쨌든 비례원칙 적용했다. 가산점. 그리고 부계혈통주의는 혼인에서의 양성평등을 건드리는 부분이고 소득세에서 부부한테 자산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거, 혼인한 가족을 차별했다는 점에서 비례원칙 적용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은 비례원칙을 완화 심사한 게 아니라 비례원칙을 적용하면서 완화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국가유공자 가족에 관한 사건에서 과거 사건에서 32조 6항이 근거가 돼서 완화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가 판례를 바꿨죠. 국가유공자 가족이 이 32조 6항이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원칙대로 엄격한 비례 심사를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여러분 나오지만 그냥 요거는 이제 이렇게 소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변경되고 정리된 부분입니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사건 보면 앞부분 세 줄은 똑같은 내용이고 네 번째 줄 32조 사항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고 근로내지 사항이 그쵸?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32조 사항에 해당한다. 특별히 남녀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여기서의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고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조에 보장된 공무단위권의 중대한 제한. 1번도 2번도 다 해당돼서 엄격 심사 척도가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공무단위권 침해되고 평등권도 침해됐다라고 해서 위헌으로 봤던 판례죠.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 응시한 때 만점에 5% 내지 3%를 가산하는 것이 여성 또는 신체 장애자 등의 평등과 공무단위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판례 국가 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 사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기출 OX는 어떻게 다 잘 푸셨나요? 제가 기출 OX는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틀린 지문으로 많이 되는 것들을 제가 기출 OX에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기출 OX 여기 책에 들어있는 것들은 한번 쭉 기출 OX만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법이 됩니다. 틀릴 만한 지문,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문을 넣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기출 42페이지 아래 보면 제대군인 가산점 기출 OX 첫 번째 17년 법행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 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39조 2항 우리 국방의 의무에서 나오는 조문이죠.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즉 39조 2항은 국방 의무로 이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여기서는 법적인 불이익만 의미하죠.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 조문의 근거에서 가산점 제도 같은 보상 조치를 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생소하죠. 맞는 내용이고 판결 이유 중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때 20년 법무사 시험에서는 이 가산점 제도가 신체 건장한 남자와 질병이 있는 남자를 차별하며 보충력으로 편입돼 군복무 마친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목적의 정당성부터 부정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밑에 보면 제대군인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목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존재했죠. 그러나 여성과 또 신체 질병이 있는 남성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축협, 복수조합 설립 금지라고 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 작은 축협들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은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복수조합을 금지하는 것 혹은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 좀 같은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 그쵸? 낯설죠? 기출에서 잘 못 보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오른쪽 43페이지. 이 판례를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국가유공자 본인은 32조 6항의 근거가 있죠. 유공자, 상위 군경, 정몰 군경의 유가족 이 세 집단은 32조 6항에 근거해서 우선 근로 기회를 부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산점 제도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헌법이 32조 6항에 따라서 직접 이런 표현들이 있죠. 밑에 손가락 세 번째 줄 보시면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 정책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 또 본문에 보면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가족의 경우에는 32조 6항이 가산점 제도의 근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완화된 심사는 부적절하다. 이 표현 그대로 기억하시고 결국 무슨 심사했다? 엄격한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 보면 이건 가산점 사건이기 때문에 공무단위권에 중대한 제한이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맞다. 과거 결정이 비례 원칙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몰라도 가족은 32조 6항이 가산점 제도의 근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완화심사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본인의 경우는 어떤 심사하냐라고 할 때, 본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완화심사 할 수도 있고, 비례심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경찰 승진시험에 나왔지만, 본인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경우는 32조 6항이 그 근거가 되지 않고, 엄격한 심사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2조 6항은 그 규정 자체에서도 보면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물군경의 유가족을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이지 헌법이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파트 아닙니다. 32조 6항은 제가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파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산점 제도 사건에서 이것이 그 근거가 되냐 안 되냐 할 때 가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는 것이지 요거가 있을 때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는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는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한다는 것이고 아래 판례에 그런 표현들 본문에 보면 가운데 부분 자의금지 원칙을 심사하는 것을 풀었으면 차별 취급이 있는지 이런 차별 취급이 자의적인가 여부이고 그러려면 두 개의 비교 집단이 설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비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해야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비교 집단을 차별할 때에만 이 합리평등원칙 위반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안마다 달리 봐야 되고 비교 집단인가 아닌가 쟁점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A와 B가 비교 집단이어야만 평등권을 논할 수 있고 비교 집단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좀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집단 표현들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면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한 사례로는 누범, 준법서약서,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3회로만 제한하고 있는 거, 중훈 취소 청구권자의 직계비속을 제외하는 거. 이런 거는 헌법 불합치가 나기는 했지만 뭐죠? 중훈 취소 청구권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는 입법 형성권이 넓은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재판 청구권 관련된 영역이라 입법 형성권이 넓고 요것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자의금지 원칙 적용했다. 직계존속 고소금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공무원들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자의금지 원칙 적용했다고 합니다. 밑에 판례 보시면 밑에 판례도 요즘 자꾸 이 표현들 나오고 있죠. 헌법재판소 입법자는 모든 헌법이 기속되나 그 성질이 다르다. 입법자에게는 행위 규범, 헌법재판소에게는 통제 규범으로 적용한다.
네 번째 주 지난 글씨 헌법에 따른 입법자의 평등 실현 의무는 입법자는 조금 더 행위 규범으로서 세게 들어가는 거지만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금지 원칙으로 한정 축소된다. 그리고 그 아래 표현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이 헌법적 한계 내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에 국한시켜야 한다.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직계 존속에 대한 고소 금지할 때 직계 비속도 사회적 신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직계 비속은 존속에 대해서 고소를 금지하는 것이 지난 글씨만 보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재판 절차 진술권의 제한은 맞지만 중대한 제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비친고죄가 많고 친고죄에 있어서도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성범죄 특별법 등을 통해서 실제로 고소할 수 없는 사건이 많지 않으므로 중대한 제한이 아니라고 봐서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서 살펴봤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유로 범죄 피해자 고소권, 형사 절차상 권리이므로 여러분들 고소권은 기본권이 아닙니다. 기본권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에요.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고소권을 줄 것인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입법 형성권에 갖는다라는 것이고 이런 세 가지 이유에 따라서 완화된 자의심사 했고 평등원칙 위반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오케이. 45페이지. 시혜적 법률, 어떤 제한이나 권리,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부여하는 시혜적 법률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넓고 수익적 규정들 이런 것들은 다 자의금지 심사한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시고 밑에 특별 채용된 모든 당연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경력 및 후봉을 불산입하도록 하는 거. 이 법이 선고유예 받아 당연퇴직된 공무원을 달리 취급하지 않았어도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공무단위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특별 채용한 거야. 아이고 불쌍하네 하면서 특별 채용을 해주면서 경력하고 호봉을 산입해주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혜택을 주는 법률을 새롭게 만든 것이고 이것이 억울했던 사람 있죠? 선고유예 당연퇴직 공무원. 이 사람한테 뭔가 특별히 호봉을 우리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산입하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 이 사람들을 그냥 채용만 할 뿐이지 경력 및 호봉을 불산입했다고 하더라도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여기 밑에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죠. 선고유예 당연퇴직 대상으로 한 공무원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제정됐던 법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정됐다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겠죠. 어쨌든 혜택을 주는 법률이어서 자의금지 심사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고시, 최저생계비도 그쵸? 사회 부족,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사회 부족 이런 것은 광범위 형성의 자유가 있고 자의금지 원칙 적용한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것,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 역시 평등권 침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국제협력요원 사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은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국가유공자법 보상을 했는데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국제협력요원에 대해서 유공자 보상을 해줄 거냐 할 때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합헌이고
이런 보상을 해주는 법률 이런 것들은 광범위 입법 형성의 영역에 있어서 자의금지 원칙 심사한다. 그리고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결론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법이 개정돼서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도의 단계적 개선과 평등심사의 기준, 단계적 개선, 평등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 인정해왔다.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부분이다. 똑같죠? 수혜적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수혜적 법률이므로 자의금지 원칙 적용한다. 완화된 심사 기준은 평등권에서는 자의금지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비례 원칙을 완화한 것 아니에요. 자의금지 원칙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비교 집단. 공무원 보수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과 군인은 비교 집단이 된다. 마지막 부분 보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공무원 보수 책정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과 군인은 본질적으로 동일 유사한 집단이다. 그래서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 공무원 중 경장의 봉급비 이에 대응하는 군인 계급의 중사보다 적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평등권 침해 아니고 두 번째,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 아니고 세 번째,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기 어렵다. 그렇죠? 이 판례는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거 다 여러분들 보신 겁니다. 1, 2, 3, 4, 1, 2, 3 다 기출되는 쟁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경우 지방공사 직원의 겸직이 허용되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더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것이고 평등권 침해 아니고 이 지방공사 직원의 겸직 여부에 있어서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은 비교 집단이 된다, 비교 집단이 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 집단을 비교 집단이 되냐 안 되냐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달리 비교 집단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직원 겸직에 있어서는 비교 집단이 될 수 없다고 했고 우리 이제 뒤에서 보지만 후원의 지정권자 할 때 국회의원은 해주면서 지방의회 의원은 당선 후에 지정해주지 않은 최신 판례에서는 비교 집단으로 봤죠. 그리고 평등권 침해된다고 봤습니다.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방공사 직원의 겸직 사건에 있어서는 비교 집단이 될 수 없고 평등권 침해도 아니다 봤고 밑에 공무원 연금과 산업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비교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에서는 연금 수급권자가 더 좁습니다. 형제, 자매는 제외하고 있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본인, 유족, 그 다음 사회부 혁명 공로자, 애국지사 이런 것들 그 취지가 다르고 국가의 기여한 정도가 달라서 차별하는 것이고 비교 집단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다. 비교 집단이 부터가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고 평등권 침해 아니라고 봤네요. 이게 이제 판례들은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자인지 비례인지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비례 원칙인 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이제 판례 보면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거, 그렇죠? 약사들만 법인을 개설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등권 침해한 것이고 손가락 보면 약사 및 법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법인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 약사입니다. 약사. 약사가 아닌 자연인은 안 되죠. 약사, 그리고 법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결사의 자유 침해고 약사의 평등권 침해다. 이때 자의심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 곱하기 3년, 3기 해서 1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줄 보면 공무단임권 제한은 그 직무가 가지는 공익실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합헌성이 추정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조금 생소하지만 기억해 두시고, 평등권 심사는 따라서 합리성 심사로 족하다. 지방의회 의원은 계속 재임이 제한이 없는데 시장은 한 번만 하도록 한 거, 달리 취급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평등권 침해하지 않고 손가락 보며 공무 단임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주민들로서는 간접적 사실상의 제한일 뿐 선거권 침해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주민의 자치권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기억 한번 해주시고, 친고죄 또 안이사 불벌죄 옆에다가 메모해 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그것을 의사를 바꾸는 거, 고소 취소, 또 반의사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언제까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렇죠? 제한하고 있는 거 합헌이고, 언제까지 고소 취소, 고소를 하게 하고 고소 취소하게 할 것인가 하는 영역은 입법 형성이 넓은 영역이어서 자의금지라는 완화된 심사 기준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평등권 침해 아니고, 그 손가락 보세요. 고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하도록 한 이 규정이 피고소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는 것 아니고,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의한 개인 생명, 신체 훼손이 문제되는 사안도 아니어서 기본권 보호 의무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좀 쟁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제한되는 기본권 파트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중은 취소 청구권자 직계비속을 포함하지 않은 거 헌법 불합치입니다. 아들이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심사 기준에 있어서는 누구를 취소 청구권자로 할 것인지 고소권자와 마찬가지로 입법자 입법 대량이 넓은 영역이어서 자의금지 심사했다. 그럼에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평등원칙 위반된다. 밑에 중국 국적 동포는 F4 재외동포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경제에 관한 첨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불법 체류하면서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이거 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정책 재량의 영역이므로 자의 금지 원칙 위반에 따라 심사해 받고, 불법 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이 자의적 차별 아니다. 또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가 있어서 법률 유보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으로 봤던 판례입니다. 비례 원칙 적용한 판례는 가산점,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 부전공자 가산점 부여.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 전공자, 부전공자한테 가산점 부여하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합헌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체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사고 지원자한테 후기 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근데 이때 고등학교 진학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교육받을 권리에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중대한 제한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했다 정도 우리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미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사고 중복 지원 금지 사건도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했다. 교육받을 권리의 중대한 제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후기 학교 정에서 동시 선발 조항은 학교 법인의 운영의 자유 침해하지 않고 신뢰 위반하지 않고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달리 판단했죠.
후기학교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은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 이 판례에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판례는 너무 유명하죠. 공직윤리법상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자에 대해서만 계속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32조 6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32조 6항이 아니고 36조 1항이죠. 비례 심사를 했고 성별에 의한 끝에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36조 1항이 정면으로 위반돼서 뭐죠? 목적의 정당성? 그렇죠? 이런 것들 목적의 정당성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평등원칙 이제 위배로 본 판례도 조금 보겠습니다. 10시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할게요. 국가를 특별히 우대하면 평등권 침해죠. 일반 민사 재판 청구에서 국가에 대해서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없도록 한 소송 촉진 특례법이 세 번째 줄, 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록 국가라고 할지라도 권력작용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국고작용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사인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가집행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된다.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사자 소송은 성격이 대등 관계를 좀 전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공법적 법률 관계여 행정소송으로 간 것이고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특히 또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가집행할 수 있는데 국가인 경우에는 가집행 못하도록 또 차별하고 있다는 점. 그런 특징이 있고 재산권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민사소송이든 이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든 비슷함으로 국가를 공공단체나 그 밖의 권리 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하여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 평등원칙에 반한다라고 우리 봤죠. 이미 2번이나 기출됐습니다. 그래요. 이 문장도 좀 기억하시고 이제 밑에 보면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정당 후보자는 1,000만 원인데 무소속 후보자는 2,000만 원 기탁금. 이것은 선거원칙 평등권 침해다 받고 두 번째. 이 판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립대하고 공립사범대를 구분해서 우선 채용할 이유가 없죠.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자를 국공립교사로 우선 채용해가지고 사립대학 졸업자들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제한 박탈하게 되는 결과가 돼서 합리적 근거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받고 법원 행정처장이 법무사 시험을 이거 말고도 시험을 실시할까 말까는 그 기관한테 주는 게 아니죠. 실시를 전제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원 행정처장이 재량에 따라 법무사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평등권 또 직업의 자유 침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담보물권보다 조세채권을 등기도 하지 않았는데 공시도 되어 있지 않은 조세채권을 무조건 1년 소급 우선하는 거. 이런 담보물권자, 재산권자들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그리고 손가락 보면 요새 형평주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국유 잡종재산 기억하시죠? 국유 잡종재산의 시효취득을 배제하는 거. 1권에 우리 나왔던 판례죠. 이것도 평등원칙 위반이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부담액을 당연히 채무를 공제해주고 증여를 계산해야 되는데 가족끼리의 증여에 있어서는 제외하지 못하도록 한 거. 평등권 침해라고 봤고 끝에 보면 합리적 배려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죠. 이건 가족에 있어서의 평등을 건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비례원칙 침사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평등원칙 위반이다. 동송동본을 금운하도록 하는 거. 헌법에 위반된, 평등원칙 위반된다고 봤죠? 가족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죠. 동성동본은 아빠 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고 혼인의 자유 등도 침해하죠. 제대혼인 가산점제도 넘어가고 법무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 징계를 받은 사람은 대법원으로 곧바로 가라. 그래서 사실 심리의 기회를 배제하고 있죠. 평등원칙 침해고 손가락 법관에 의한 재판 청구권 침해 판례를 우리 봤었죠. 재판 청구권 침해 판례도 또 봤었습니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 있어서 부계 혈통 주의를 채택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행 전 이제 법을 부양계 혈통으로 개정하면서 시행 전 10년 동안 태어난 자에게만 국적 취득의 특례를 둔 거. 이 부칙 조항이 또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10년이든 20년이든 그 포함된 자를 다 포함하는 게 맞는데 10년 동안 태어난 자한테만 국적 취득의 특례를 둔 것 역시 평등권 침해다. 다만 신고 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 것은 합헌이다. 기억하셔야 되고 아빠성을 무조건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 헌법 불합치죠. 기출임이 됐고 과징금 사건 과징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과징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을 부과하는 거 그런 점이 지나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똑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도 평등원칙 위반된다 해서 그 과징금 사건에서는 명의 신탁을 무효로 보고 기존 명의 신탁에 대해 실명 의무를 부과하고 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지만 일률적으로 30% 과징금 부과하는 거 1, 2, 3는 위헌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외국 국적 동포는 제외 국민과 달리 실명법 적용 제외를 하는 것도 합헌 이렇게 달리 판단했죠. 그 아래 판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거. 그런데 그 부과 시점에 여전히 명의 신탁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하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는 여전히 법 위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2번 이미 그것을 종료해서 명의를 돌려준 사람까지도 현재 시점으로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됐다고 하네요. 수단의 적합성 부정돼서 재산권 침해한다라는 판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아래 치과 전문의 사건은 여러 가지 제가 한번 비교해서 설명드렸는데 전문 과목 위헌 판례 있고 밑에 자격 인정 요건 치과 전문의 외국 대학을 인정하지 아니한 거는 헌법 불합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합헌 판례는 뭐죠? 외국에서 치과 대학을 나오며 예비 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합헌입니다.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되죠. 전문의를 외국 대학 전문의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지만
외국 치과 대학을 나왔는데 예비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은 합헌입니다. 해고, 예고 제도는 여러분들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 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해고, 예고를 함에 있어서 6개월이 됐으면 해줘야지.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다. 반면 3개월 미만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죠. 55페이지 첫 번째 판례. 수사, 무혐의나 무죄가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면서 이자를 가산해서 주는데 재심으로 무죄 받은 사람,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유가 소멸한 거. 이거 재심이라고 말 안 해줘도 이게 재심 사건인 줄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무죄는 무죄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 이자를 주지 않은 것이 예산권 제한은 아니라고 했어요. 금원 보관만으로 이자 지급할 의무가 없어서 재산권 제한은 아니지만 두 번째, 평등 원칙에는 위반된다. A라는 사정과 B라는 사정 거의 동일한데 주지 않은 것이 평등권 침해는 된다. 이렇게 봤죠. 명함 교부는 우리가 알고 있죠. 명함은 그 후보자의 배우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이죠. 가족까지는 합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배우자가 친구까지 데려오는 거,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까지도 하도록 하는 것은 못 참는다고 했어요. 평등원칙 위반된다. 1번, 2번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업무상 재해에 또 하나 나오죠. 출퇴근 재해, 도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과 달리 사업주,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만 업무상 출퇴근해서 사고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는 거 이거는 평등원칙에도 위반되고 된다. 두 번째, 법을 개정해서 포함하도록 개정했는데 소급 적용해 주지 않은 것도 평등원칙 위반된다. 소방 공무원과 다르게 둘 다 평등원칙 위반된다 결정했죠. 밑에 제외 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대상 제외한 거. 이건 이제 여러분 틀린 분들 없죠. 평등권 침해다. 밑에 소년범 중 형이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는 자격 완화 등 붙어있네요. 특례 조항을 두면서 집행유예, 더 가벼운 집행유예를 받은 소년범에 대해서는 이런 전과를 없애주는 특례 조항을 두지 않은 거 요거 평등권 침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자사고, 지원자 후기 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된다 봤고 56페이지 첫 번째 판례. 이거 나오면 이따금 헷갈리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골프장도 그 부동산, 골프장을 이용한 사람 말고 운영자, 그렇죠? 회원제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한테 재산세나 이런 세금을 세게 때리는 것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재산권 판례에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용자, 나 그냥 이용하는 골프장 시설 입장자에 불과한데 이 입장료에 대해서 추가로 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평등권 침해로 봤습니다. 수영장 이용자는 부과 안 하는데 왜 골프장 이용자 뭐 얼마나 내가 사치를 했다고 이 이용자한테 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봤습니다. 당연히 돈을 부과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입니다. 재산권 침해. 공매 절차, 국가가 세금 체납했다고 공매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약 보증금 10%낸 것을 국고에 꿀꺽 귀속하도록 시킨 것은 평등원칙 위반된다고 봤죠. 23년 법행에 나왔고 반면 조세 채권을 우선 충당했다. 그 공매 보증금을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조세 채권에다가 충당시켰다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들 국고에 귀속하면 국가가 가져가는 거고 조세 채권에 변제하는 것도 사실은 국가한테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조세 채권에다가 충당하는 것은 그래 채권자 변제에 사용했다라는 것을 아는데 큰 의미에서 국가가 채권자이긴 하지만 국가한테 꼴꺽시키는 것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비교 판례로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국고의 공매 절차, 그 계약 보증금을 국고 기속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경매 절차와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 위반된다는 것이고, 반면 이 공매 보증금을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조세 채권에 우선 충당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 결정이 났었습니다. 비교 판례. 이것 역시 23년 법원 행실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비교해서 기억하십시오. 요 판례들 이제 56페이지 요 판례들 쫙쫙쫙 1번, 2번, 3번 판례. 여기 이제 뒤에 보면 64페이지에 요거랑 헷갈리는 판례가 나옵니다. 제 60일 작전에서 틀렸던 문제가 요것들 관련인데 알 보세요. 이건 조금 결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붙여놓고. 월남전에 참전한 자가 생전에 고엽제 후유 확정 환자로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이고 고엽제 후유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등록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야 될 사람이죠. 여러분들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 맞죠? 그 사람의 가족들이 뒤늦게 유족 등록 신청을 했더니 안 돼, 안 받아줄래 라고 한 거예요. 이건 너무 억울하겠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 월남전 참전 때문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환자가 언제 사망했는지, 사망 전에 사망 등록 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로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평등권 침해다. 그거를 잘 이해하세요. 두 번째,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사망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한테 대한 보상이 아니라 유족한테 교육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플러스 알파죠. 그런데 그 법률 시행 전에 사망한 유족은 제외했다. 보면 생존 중인 경우에만 가족들에게 교육 지원과 취업을 하다가 일부 유족들에게도 교육 지원과 취업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단계적 개선으로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받을 유족의 범위를 한정한 것 자체는 괜찮은데 그 수혜자 기준으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사망 시기를 기준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월남전 가서 다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유족들이 여러 가지 교육적, 취업적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 손자들까지. 가족들, 손자들까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살아 계시고 어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둘 다 유족들한테 혜택을 줄 걸로 기대하고 있었겠죠? 기대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돌아간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법 시행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만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나온다는 거야. 해주려면 교육 지원과 취업 지원이 그 유족들한테 정말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다 해주기가 어렵다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쵸? 취약계층이라든지 좀
환경이 좋지 않은 친구들한테만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할아버지가 언제 사망했냐를 기준으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는다면 그 유족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등권 침해다. 요 판례가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고엽대 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때에 근데 이미 28년 서울 7급에서 한번 나왔죠, 판례. 유족에게 교육 지원과 취업을 해주는 것도 좋고,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할아버지 사망 시기를 가지고 유족들한테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기준이다. 그래서 평등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64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가운데 부분 요 판례들과 헷갈립니다.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6.25 때 전몰이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녀수당을 주는데 누구한테만 주냐면 살아 계시다가 후에 돌아가신 분들 말고 6.25 전쟁 중에 사망한 분들. 이 사람들은 정말 마음의 고통이 컸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쳤다가 후에 사망한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한테만 자녀 수당을 플러스 알파에서 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가 전쟁 나가서 거기서 사망하고 못 돌아온 경우 고통과 어쨌든 아버지가 돌아와서 같이 살다가 돌아가신 경우와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 더 고통이 컸겠습니까? 전쟁 나가서 사망하고 더 이상 만나지 못한 자녀들의 더 고통이 컸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전투 기간 중 전사한 자녀에 대해서만 추가 보상으로서 자녀 수당 주는 거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일을 좀 하고 가족들하고 그 마음을 나누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고통보다는 여기가 크겠죠. 이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판례가 별표. 22년 1월 판결이고 최신 판례인데다가 이번에 23년 법원 행시 시험에 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합헌입니다. 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왕복 이후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족으로, 가족으로서 그때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여기는 손자녀의 하이라이트가 돼야 됩니다. 손자녀. 자녀가 아니라 자녀를 넘어서 손자녀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야. 또 여기는 확대되는 거죠. 이미 자녀가 받았다면 끝이다.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만 손자녀한테 주겠다. 이해할 수 있죠? 왜? 이미 받은 사람은 제외해도 부모님이 받았잖아. 손자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8월 15일을 시점으로 했는데 이 14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은 뭐죠? 일제시대에 사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피해가 훨씬 크고 특히 자녀들도 보상금을 다 대부분 못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손자녀한테 주도록 하는 것이고 15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대부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못 받은 경우에만 보상금 손자녀한테 주도록 하는 거 납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것은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생존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둘 다 64페이지 판례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눴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사망한 사람이 더 고통받았기 때문에 보상해주고 또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들이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망한 가족들보다 더 힘들어서 이후에 사망한 사람은 조금 좁게 보상 범위를 결정한 것이 납득이 된다라는 거. 이 두 개 판례하고 앞에 56페이지 판례하고 비교해서 딱 오늘 정리해 두십시오. 56페이지는 월남전 등록했냐 안 했냐 아예 보상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고엽제 후유 우익증 환자가 사망한 때 유족에게 교육 지원과 취업을 하면서 그 시행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 거. 이건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 시점에 여러분들 법률을 시행했냐 안 했냐의 차이지 전쟁이라든지 광복이라든지 이런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또 해볼 수 있겠죠. 고엽제 후유 우증 환자의 사망 시기와 법률 제정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이것은 합리적 기준이 되게 어렵다. 평등권 침해다. 요 판례와 뒤에 판례들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밑에 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대해서 유전자 제재조합 제재에 대한 요양급여 그쵸? 82년에 태어난 사람과 83년에 태어난 사람이 큰 차이 없는데 이 환자의 출생 시기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게 좀 억울하다는 거죠. 이것 역시 평등권 침해다. 요 판례도 23년 법원 행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판례들은 쭉 어렵지 않죠? 한 명한테 주고 연장자한테만 무조건 주는 것은 헌법에 모두 위반됩니다. 법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저러한 거를 고려해서 57페이지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또 못 받는 손자녀한테도 지원금을 주면서 이렇게 개정된 법률 한 가지만 합헌 판결이 있죠. 나머지는 1인에 한정하고 연장자 우선 주도록 하는 것은 다 헌법 위반된다 봤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와서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자들 검정고시 출신자는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한다. 말도 안 되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도 일종의 평등권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봤습니다. 이때 광역자치단체장은 후원을 지정 못하도록 한 거 헌법 위반된다고 했죠. 반면 자치구 의회 의원은 제외하는 거 평등권 침해 아니라고 받고 손가락. 현재는 법이 다 바뀌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판례는 결론을 달리했다. 후가구금에 대해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최신 판례에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공소장 변경으로 더 약한 형을 적용해서 특가법 위헌돼서 형법을 적용해서 1년 6개월 받았고 나머지 추가해서 6개월을 산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이것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이 평등권 침해, 그렇죠? 형사보상 청구권 침해 이렇게 됐죠? 최신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하는 것들은 우리 5주차에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보상금 주는 판례들은 그때 한번 떠올리시면서
취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억울하겠는가, 아니겠는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위반이 아니라고 본 거, 누범, 상습범 맞고 합헌이고, 한약업사를 일정 지역에 한정해서 허가하도록 한 거, 한약사 제도가 생긴 이후로 이렇게 제한들이 생긴 것이죠. 필요하고 합헌이다. 또 손가락, 한약사 제도 신설하면서 이제 약사들한테는 더 이상 한약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것도 합헌이죠. 신뢰보호 원칙 판례로 배웠었습니다. 선거사범, 여러분들 선거사범이면 뭐예요? 벌금 100만 원만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될 뿐더러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당연히 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선거권 제한. 어쨌든 선거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 모두 합헌입니다.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 등록자들은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조달을 허용하고 입후보 등록자가 아니고 예정자인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허하는 것은 합헌이다. 국산영화 의무상에 이제 넘어가고 합헌. 중재의 경우에는 빨리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회만 불출석해도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해물 등록법 합헌이고, 여러분들 정년, 우리 지난번 보수 테스트 내드렸는데 정년과 임기는 다르죠. 임기는 4년, 6년, 7년이 임기고 정년은 몇 세까지 일할 수 있는지예요. 65세냐, 70세냐, 75세냐. 정년은 계속 바뀌죠. 국가 재정에 따라. 정년 같은 거 시험법에 있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법관의 임기는 헌법에 있지만 정년은 다 하위 법에 있을 뿐이에요. 법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정년의 직위에 따른 차등, 정년 관련 판례들은 다 합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특별히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밑에 정년을 법관의 경우에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게 설정한 거, 이것도 합헌이다. 정년 합헌. 아까 이 판례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기능사 자격에는 가산점 안 주고 기사 9급에는 둘 다 가산점이 되는데 7급 시험에서는 기사만 가산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7급은 더 어렵고 기능사로는 안 된다. 기사만 자격 가산점 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손가락 보세요. 가산점 사건이어서 이 역시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했다. 기억하시면 되고, 이병의무가 31세였다가 해외 체제를 이유로 병역 연기를 한 사람은 36세라고 더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국방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수혜적 규정, 입법 재량 존중돼야 되고 평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죠? 해외 체제를 이유로 병역 연기를 한 사람은 36세, 5년. 교도소에 수용된 때 건강보험급여 정지하도록 한 거, 평등권 침해 아니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런 것도 다 침해 아니죠. 독거 수용실에 TV 설치하지 아니하여 시청을 제한하는 거, 이 정도 평등원칙 위반 아니고, 경찰 공무원과 달리 소방 공무원은 보상 범위가 좁았던 판례의 합헌이고, 또한 이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하지 않은 것도 합헌. 그렇죠? 두 개 다 지켜주지 못한 판례. 세무사 자격 시험을 일부 면제합니다. 이제 자동 취득 제도는 없어졌죠. 그래서 시험을 공무원들한테 일부 면제만 해주는데 누구와 누구를 차별했냐면 지방세 종사자들은 20년을 요구하는데 국세 종사자들은 10년, 아주 더블 차이죠. 그래서 사실은 억울하긴 하겠지만 지방세 업무와 국세 업무는 난이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그 인정하는 경력 기간을 달리 판단한 것이고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조금 나오면 생소할 수 있으니까 봐두시고. 교섭단체는 국회의원이 소속 20명 이상이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해요. 국가 보조금, 정당에 대한 보조금도 더 많이 주고, 또 교섭단체는 이렇게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월급 주는 직원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당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정당들은 좀 억울하겠지만 정당 제도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손가락,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것에서도 언급됐었죠.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무소속 국회의원이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이 다 주장했던 사건들입니다. 예비 후보자는 아직 선거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선거 기간이 시작되면 여러분들 국회의원은 2주간의 선거운동을 하는데 후보자가 됩니다. 다만 너무 선거 기간이 짧다 해서 예비 후보, 예정자가 아니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명함 뿌리고 문자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작게나마 선거 운동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뿌릴 수 있는 홍보물은 수량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고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선거운동 방법 좀 제한해야 되겠죠? 후보자에 비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여러분들 어떤 자격제도를 허용해 줄 것인지, 변호사가 되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 자격제도를 뺏을 것인지, 입법자가 자격제도를 만드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 영역이 있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다 합헌이죠.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 2년간은 변호사 못 되도록 한 거 평등권 침해 아니라는 것이고, 밑에 법무사 사무원수 5명으로 제한하는 거, 공인회계사 시험 볼 때 일정 과목, 그쵸? 회계나 경영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을 로 제한하는 거, 전문성 확보죠. 합헌입니다. 또 행정사는 3년입니다. 형이 집행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지나지 않아. 변호사보다 더 센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합헌이다. 국내 대학은 상관없는데 외국 대학의 경우에는 수학 기간 2년 다녔는지 3년 다녔는지를 요구하는 거. 외국 대학은 그렇죠? 그것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학기간 계제를 요구하고 합헌이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거. 요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고, 요것이 누구? 일반 유권자와 달리 이 사람들한테만 인정해 준다고 해도 더 필요성이 있죠? 이런 걸 통해 활동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이나 군인 등과 달리 경찰 공무원은 더 밀접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사까지도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거. 여러분들 재산 등록,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거 합헌이죠. 재산 등록 의무는 다 합헌입니다. 또 평등권 침해하지 않고 사생활 비밀과 자유 판례에서 배웠죠? 사생활입니다. 어쨌든 사생활. 이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인데 침해하지 않는다. 정당 관련해서 평등권 판례들이 좀 있는데 정당 소속과 달리 무소속 예비 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기탁금을 안 준다. 이거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정당 소속은
당에서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탁금을 반환해야 되지만 이 무소속 예비 후보자는 이런 제한이 없죠.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직계존속 고소금 자펀. 지역구와는 달리 비례대표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주 제한되어 있죠, 여러분들. 찌라시도 못 뿌리고, 그 다음 또, 그러니까 선거 홍보물도 제작 따로 못하고, 연설,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이런 것도 못합니다. 왜? 우리가 개인 인물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는 정당 보고 뽑는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특성이 달라서 차별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요거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선거권, 피선거권도 제한되고, 그죠? 모두 토해내라. 돌려받은 기탁금하고 선거 비용 다시 반환하라. 이 판례 체크해 두십시오. 이 판례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지금 대표가 대통령 선거를 했죠.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 과정에서 선거 범죄가 있었는지가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인데 만약에 거기서 선거 범죄로 인정되면 뭐라는 거예요? 돌려받은 기탁금하고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문학적 금액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이것을 토해내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이 없어져야 될 수 있는, 파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공직선거법 조항이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이 판례를 알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자. 그런데 근데 이거 이해할 수 있죠? 토해내야 되겠죠? 금액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가 돈으로 선거했는데 얘가 알고 봤더니 선거 범죄자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그러면 야 비용 내가 보전해 준 거 다시 토했네 라고 제재하는 거 합헌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체크해서 기억하시고 우리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의 권한 행사하는 것은 괜찮죠. 못하니까. 다만 구금이 아니라 아직 재판 중이고 형이 확정 안 됐는데도 곧바로 직무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대한민국 남자 하나 병역 무부관 합헌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이것도 합헌이고 그 다음 61페이지 고소인 고발인만을 검찰청법상의 항고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데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났어요. 무혐의, 불송치가 나면 억울하죠, 고소인은. 그러면 이의신청하거나 항고, 재항고, 또 재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 피해자만, 고소인, 고발인만. 누구는 못한다? 피의자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불기소 받았으면 좋은 거죠. 그치고 다만 조금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한 거는 기소유예 한 가지입니다. 기소유예는 뭐로 해결해라? 헌법 소원한다. 따라서 고소인, 고발인, 이 피해자격을 가진 사람만 항고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거 피의자를 차별하는 것 아니다. 평등권 침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제가 해놨죠.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불송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고소인은 항고, 재정 신청할 수 있고 고발인은 항고, 재항고 할 수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헌법 소원하고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역시 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소원으로 간다. 그리고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하죠. 그리고 고발인은 이의 신청권이 없어졌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이니까 반드시 고발인이 이의 신청권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지만 형사법에서 나올 수 있죠. 61페이지 그 밑에 판례. 소년 심판 절차는 다 특례 규정이 많고 다 합헌이라고 있습니다. 검사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 피해자의 평등권 침해 아니다.
이거 사실관계 보면 진짜 너무 억울하겠죠? 피해자 아버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 경미하게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만 소년 심판 절차는 형사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호견적 입장에서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최근에도 나왔죠. 소년 심판 절차에서는 검사, 피해자 측이죠. 피해자 측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 피해자의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존속살해죄 가중처벌하고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 친생 부모의 동의 받도록 한 것도 합헌이고 독신자는 안 되고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독신자 차별하는 거 아니다. 친양자 입양은 너무 중요하죠. 먼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족관계 내지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합헌. 학교폭력 관련해서 가해 학생은 전학, 퇴학 이런 거에 대해서만 재심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피해 학생은 억울하죠, 피해자죠. 모든 조치에 대해서 재심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정당 가입은 공무원하고 선생님들이 다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대학 교수들은 허용하고 있지만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62페이지. 국공립사범대학자들을 우선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만 68레는 교대 출신자들이 초등교원 임용 시험에 있어서 그 지역, 동일 지역 출신, 지역 가산점은 합헌이다. 평등은 지간되지 않는다. 청년 고용,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이런 것들 모두 다 합헌이죠. 평등권, 공공이익, 취업의 자유 침해한다 볼 수 없다. 이것도 참 많이 나왔죠. 청년 고용 할당자 합헌. 물리치료는 한의사 밑에서는 할 수 없다. 의사 치과 의사 지도하에서는 하도록 하고 있고 한의사 지도하에서는 물리치료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거,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것이 합헌.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연금법 적용돼서 이것도 이따금 나오죠. 우리 경찰 승진시험 말고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여러분들 정치적 공무원이죠. 협의회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협의회 공무원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우리가 공무원 연금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평등권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의의 공무원이고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있죠. 대통령처럼. 그런 것도 좀 기억하시고 밑에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 비용을 수입 지출한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 다른 정치자금과 동일하게 일반 공소시효를 적용한 거. 모든 정치자금은 단기 소멸시효가 공소시효가 없고 모두 다 일반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길수록 좋죠. 여러분 선거범죄 관련해서 요것도 있고 공소시효 최신 판례도 하나 있죠. 선거범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복수 테스트들로 몇 번 내드렸는데 공소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하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한 것도 싸그리 해서 일률적으로 당의 선거일을 기준으로 그때 종료한 걸로 본 그 공소시효 기산점 판례 복수 테스트 등에 내드렸고 우리 60일 지문에도 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고판례처럼 선거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기간을 5년으로 한 이 규정 그리고 공소시효 기산점을 원래는 범죄행위 종료일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의 선거일 이후 선거일을 기준으로 그때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때 일률적으로 기산점 적용하는 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거 범죄가 여러분들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당선이 무효가 되죠. 근데 막 중구난방 무효가 되면 1년 내내 보궐선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률적으로 선거범위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전체 지역을 보궐선거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산점을 당의 선거 종료일로 한 그 판례도 합헌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최신 판례요. 이제 여기 같은 취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보좌하는 독직 폭행죄, 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이 피의자에 대해서 폭행하는 경우는 사안이 다르죠. 단순 폭행과 달리 업무상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세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죠.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들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 아니다. 단순 폭행죄보다는 그 신분이 더 무겁고 이 범죄자, 피의자가 국가를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보다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면직되면 소송을 바로 가지 않고 필요적 소청 심사 거치도록 했고 평등원칙이나 재판 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없고 합헌이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초임 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에 누구는 뺐다? 이것도 많이 나왔죠.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했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은 직고리 월급 받고 일했다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 될 때 그거를 반영해 주는 거고 경력으로. 산업기능요원은 그동안 돈 제대로 받고 다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인정에 있어서는 그 경력을 제외하는 거 합리적 이유가 있다.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법에서 가족한테 만점에 10% 주는 것은 위헌이었지만 그 다음 개선된 법들은 합헌이고 특히 요거는 이제 국가유공자들이 3명 이하 채용시험인 경우에는 너무 받아버리면 다 유공자 가족이 합격하게 됩니까? 이 3명 이하 너무 경쟁이 작을 때는 가산점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된 거죠. 요것은 합헌입니다. 맞고. 고등학교 중퇴 경력은 기재해야 알 수 있겠죠? 1년 다녔는지 2년 다녔는지 맞고. 금전, 국가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이지만 국가는 5년으로 빨리 해서 국가 재정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죠. 5년으로 제한한 거 합리적 이유가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만 자복에 대해 감면 사유로 임의적 감면 사유로 한 것이고 그 외 일반 범죄는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자복 감면을 두지 않은 거 합헌이다.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64페이지 택시 운송 사업자 운송 비용을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한 자꾸 문제 일으켜서 버스는 이런 문제 없는데 택시 회사만 이런 문제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자격증,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서 고용 노동 직업 상담 직류 업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이어서 가산점 부여하고 있고 특별히 문제없죠. 업무단위권 평등권 침해 아니다. 밑에 판례는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보다 보수가 더 조금 받는다는 것. 첫 번째 줄이 취지죠. 보수 외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많이 지급하지 않아서 사회복무요원이 제일 조금 받는다는 것. 그러나 현역병 복무와 사회복무요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월급을 책정한 것이고 합헌이다. 손가락. 특정한 보수 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는 이상
보수가 낮다고 해서 재산권 제한은 아니다. 아까 똑같네요. 그렇죠? 군인, 경사 계급하고 경찰 공무원, 경장하고 경찰 공무원이 더 작지만 평등권 침해 아니고 재산권 제한도 아니라고 봤던 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65페이지 수석 교사는 교사일 뿐이다. 장학관 교장과 달리 여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 평등권 침해가 있다라는 것이고 밑에 부마 민주항쟁 보상을 해주는데 30일 미만 구금된 자 그 생활지원금 보상금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 나오죠. 8100%에 실제로 이 규정 때문에 실제로 돈 받는 사람이 아주 소수 8%도 안 되게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외하는 법률, 혜택을 주는 법률로서 입법 형성의 영역이 넓고 생명 또는 신체 손상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30일 미만 구금자들은 그 피해가 좀 적다고 생각해서 네, 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부마 민주항쟁 30일 미만 구금된 자 제외하는 거 합헌이다. 최근에 기출 많이 됐고 그 2019년, 20년, 21년, 22년 지금 벌써 막 4개에서 5개년 판례가 쌓이는데 이때 판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기출 안 된 판례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 보실 때 뒷부분에 나와 있는 판례들, 특히 2019년 이후 판례들은 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이 안 됐더라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며 기초 생계수급 정할 때 소득으로 포함시키는 거 국가 재정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불가피하죠. 합헌이다. 공중보건의사 한 달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 동안 보수 지급하지 않고 밑에 복무기간에도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거 합헌이죠. 둘 다 이미 기출됐습니다. 표시 안 돼 있어도 66페이지. 선고유예는 아주 경미한 거죠. 형의 실효제도는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를 장래형을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격 정지 이상의 전과 실효 여부를 불문하고 선고유예에서는 결격 사유로 하고 있는 거 필요하다. 평등원칙 위반 아니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침해도 아니라고 봤네요. 자격 정지 이상 형을 받은 전과 있는 자 선고 유예 할 수 없도록 한 거 이해되죠? 벌금보다는 높죠? 자격 정지가. 벌금 있는 사람은 선고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정지 이상, 자격 정지, 자격 상실, 금고징역 사형 이런 사람들만 선고 유예 못하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법이기 때문에 합헌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다 합헌 나왔다고 했고 그 수사처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평등권 침해 아니다. 또 수사처 손가락 검사가 영장 발부하더라도 영장주의 위반도 아니라고 봤죠.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내부, 목숨 건 내부 공익신고자만 하도록 했죠. 합헌이죠. 이게 우리 2차, 23년 경찰의 1차 시험에 이번에 기출된 거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20세, 그쵸? 또 같은 취지 대상 사건을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한 거. 그리고 최신 판례는 뭐였습니까? 국민참여재판 대상 재판에서 군사법원의 재판은 제외한 거. 메모해 주세요. 군사법원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했죠. 군사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국민참여재판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제외한 거 최신 판례고 합헌입니다. 60일 지문에 세 드렸죠? 이렇게. 그 다음 4주간 평균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받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자들 또 특히 초단시간 1년 이상 일했다고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사람은 퇴직금 안 받도록 한 것도 평등권 침해 아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등권 침해 아니고 사립 초 중고등학교장은 2번밖에 못 한다는 것입니다. 1회 하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지만 최대 8년 정도 보장하고 있고 사립대나 사립유치원과 달리 짧게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22년 3월 판례네요. 이것도.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하지 않는 거, 사립 초 중등학교 교장 1회 하나요?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 제가 검색해서 넣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검색해서 들어간 최신 판례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차 환경 개선 부담금은 보셨죠? 최신 판례, 중요 판례에 들어가고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훨씬 환경오염 시킴으로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 지방되지 않는다. 개선 부담금, 여러분들 조세 부담금을 부과시킨 건 돈 내라는 거예요. 제한되는 기본권은 재산권입니다. 평등원칙 위반도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도 아니고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특성상, 공무의 특성상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 아니다 이렇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양성평등원칙. (36조) 1항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된다라는 것이고 단기 복무 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무 복무 군인과 직업 군인이라는 복무 형태에 따른 차별이다 라는 것이고 육아휴직권은 법률상 권리라고 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아니에요. 제일 끝에 요거 이따 그럼 나오죠. 여러분들 비례대표는 여성을 50% 의무입니다. 또 홀수 번호 줘야 돼요. 1번, 3번, 5번, 7번, 9번 이렇게 여성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의무.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이든 지역구는 30%고 권고. 그렇죠? 의무인지 권고인지를 바꿔내고 50%와 30%를 자꾸 바꿔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표표 하나. 평등권 판례는 아주 천천히 다 봤습니다.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 조금 지나면 헷갈리는 게 평등권 판례예요. 자, 아까 그런 거 우리 보상 관련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놓으셔야 돼요. 직업의 자료 넘어가 봅시다.